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 바로 신경 가소성과 성장형 마인드셋 이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의 뇌가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며 이 뇌의 능력을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해주는 마음가짐이 바로 성장형 마인드셋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 학습과 성장, 그리고 잠재력 개발에 어떤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연의 핵심 주제인 신경 가소성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처럼 신경 가소성은 말 그대로 우리 뇌의 놀라운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뇌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고정된 기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신경 가소성은 그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 새롭게 무언가를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력값들에 반응하여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의 핵심 개념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배우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기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약해지거나 사라지기도 하죠. 우리 뇌는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빚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뇌의 유연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나는지 그 첫 번째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시냅스 가소성입니다. 시냅스는 우리 뇌의 최소 단위인 뉴런과 뉴런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 부위인데요.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보시면 학습 전에는 이 시냅스 연결이 비교적 약한 상태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적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수도 많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거나 경험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시냅스 연결이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학습 후 이미지를 보세요. 더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수도 늘어나면서 정보 전달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냅스의 이런 변화가 바로 뇌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기억을 형성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경 가소성의 근간이 되는 거죠. 뇌는 이렇게 경험에 따라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면서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기존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뇌는 단순히 기존 연결을 조절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변화 메커니즘이 신경 생성, 즉 뉴런의 탄생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뇌의 특정 부위, 특히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해마 영역에서 새로운 뉴런이 새싹처럼 돋아나 기존의 신경망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시각화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뇌세포는 태어날 때 정해진 수가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성인이 되어서도 해마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기존 네트워크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형성하며 나아가 기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기존 연결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꾼들을 만들어 네트워크에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뇌가 이렇게 유연하게 변하고 심지어 새로운 신경세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잠재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바로 마인드셋의 개념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 유형의 마인드셋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고정형 마인드셋은 마치 단단한 상자 안에 갇혀 있는 뇌처럼 자신의 지능이나 재능이 타고난 것이고 고정되어 변할 수 없다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라는 말풍선처럼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실패하면 자신의 근본적인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며 쉽게 좌절하기 쉽죠. 반대로 오른쪽에 보이는 성장형 마인드셋은
뇌가 역동적으로 신경망을 확장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능력과 지능이 노력과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되고 향상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처럼 이들은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배운 신경 가소성의 원리와 심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살펴보신 이 성장형 마인드셋이 단순히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그치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그 뒤에는 매우 탄탄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 가소성은 우리 뇌가 환경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면 더 강해지듯 뇌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노력하고 도전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기존 경로를 강화하는 거죠. 결국 내 뇌는 변할 수 있어, 나는 성장할 수 있어 라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질 때 우리 뇌는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뇌의 신경 가소성 덕분에 우리의 믿음이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방금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뇌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명한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먼 박사는 노력에 주목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잡한 수학 문제와 씨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고도로 집중하고 노력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고강도 노력이 바로 뇌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때 뇌의 특정 영역, 특히 전두엽 같은 부분들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듯 환하게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들이 형성되고 기존의 연결들은 더욱 굵고 튼튼하게 강화됩니다. 비유하자면 처음에는 희미했던 오솔길이 반복적인 사용으로 점차 고속도로처럼 넓고 단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앤드류 후버먼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노력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그 노력을 통해 우리의 뇌 회로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재구성되고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장형 마인드셋의 핵심, 즉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단순한 희망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허버만 교수의 관점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로 뇌의 성장 회로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단계를 살펴볼까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도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하죠. 마치 복잡한 수학 문제에 도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도전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몰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셋째,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실수와 피드백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우고 외부 또는 스스로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찾게 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성장형 마인드셋의 핵심입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정보가 되는 거죠. 마지막 넷째 단계는 바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성장과 강화된 신경망입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도전과 노력, 그리고 실수로부터의 배움이 반복될 때 우리 뇌의 해당 신경회로는 실제로 더욱 굵고 튼튼하게 재편되며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앞서 개인이 의도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성장 회로를 활성화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은 비단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환경, 특히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한 스타트업 CEO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실패라는 단어에서 학습 기회로 향하는 커다란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학습 기회이자 성장의 발판으로 여기는 문화를 조직 내에 뿌리내리게 하는 리더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는 팀원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비난하기보다 여기서 무엇을 배웠고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게 함으로써 팀 전체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조직을 만듭니다.
개인의 성장을 넘어 조직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흥미로운 개념들을 실제 조직 문화에 어떻게 적용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리더의 역할과 개인의 성장형 마인드셋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조직 전체의 문화로 뿌리내리는 것이죠.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성공적인 조직 문화는 순환적인 과정으로 구축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팀원들과 지식으로 공유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이 우리 뇌를 유연하게 만들듯 이러한 순환적 과정은 조직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전하는 생명체로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경가소성과 성장형 마인드셋은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조직 전체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철학이자 실천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과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